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어제 유럽에서 빅스텝 이야기가 나와서 달러가 하락했던 것이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몇 주간은, 지난 일주일, 이주일간은 달러 강세가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이 빅스텝 이야기로 달러가 급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훈풍이 불고 있는 거 쉽게 여기다 대고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안 될 겁니다. 그죠? 분명히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 미국이 상승했던 것만큼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 정도면은 제법 상승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뉴스는 없었고,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 소식, 뭐 이런 호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증시가 올라가니까 온갖 호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마치 절대자 한 명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완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주무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아요. 때가 되면 적당한 호재가 나오고, 때가 되면 적당한 악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 받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넘어가고요.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이제 LPR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LPR 금리는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금리죠. 근데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거 그만큼 중국 경기가 그만큼 중국 경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물론 이게 뭐 유동성 랠리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유동성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거죠. 왜냐면 일단 전 세계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죠. 달러를 만드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 달러를 긴축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시장의 호재일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 환율적인 측면에 생각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금리를 중국도 긴축을 해야,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긴축을 해야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중국으로 어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결해버리면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외국으로 중국에서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중국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겠죠.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긴축 시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할 겁니다.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뭐 나머지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뭐 중국 증시에 뭐 중국의 금리 동결 뭐 저런 소식과 그리고 유럽의 어떤 빅스텝 이야기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오늘 한국이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별로 탄력적으로 오르진 못했네요. 그죠?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부터 좀 간단하게 보자면 뭐 이런 모습이죠. 상승폭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저는 이 지수 반등을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런 게 일단 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하루 종일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잘 받아내고 뭐 매물 잘 소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근데 이 확실히 금리를 동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위안화가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위안화 약세 추세가 시작된 거고, 고점과 고점 요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미 이제 이 추세선을 넘어간 거죠. 위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급했으니까 쉬어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거든요. 삼각 수렴형 하나 돌파한 차겠더니 또 작은 삼각 수렴형이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거,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거는 저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이 이렇게 신나게 오른 증시도 있어요. 확실히 일본 증시는 강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좀 강하긴 강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 있었는데 뭐 돌파하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강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이 강하고 중국이 강했으니까 한국도 강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죠, 그죠? 물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같은 시간에 개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세 나라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오른다라고 해서 일본이 꼭 오르고 중국이 꼭 오르고 이렇게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르는 놈은 일단 더 오른다고 봐주면 되겠죠.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 딱 봐도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갔고 좀 다소 오버슈팅의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주자고요. 멈추기 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좀 그죠? 제가 이야기한 그런 조건이 갖춰졌죠.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가 갭 상승 출발했다. 오늘 이 갭을 이 상승폭을 얼마나 잘 유지시키느냐가 이제 오늘 봉의 해석이 달라진다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락 마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분위기 안 좋아지겠죠. 하락 마감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충 한 6만 1,400원, 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3거래일 동안 확인했다. 이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7월 4일부터 시작된 요 삼성전자의 반등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그냥 오늘 종가에다가 삼성전자 매도 베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요날 7월 19일날 저점을 붕괴시키는 거 보고 아래로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겠다. 그때 하방 쪽으로 따라가겠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저항을 확인해서 먼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는 버텼죠. 근데 그건 하이닉스 이야기고 이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거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엔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대형주가 아니고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굉장히 좋은 날이긴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가 올랐냐? 마이너스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오고 선물지수가 0.89% 정도 올랐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다른 종목을 다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이러면 다른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630 종목이나 되고 이런 게 진짜 주식 할맛 나는 그런 장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장 막판까지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어떻게 되죠? 근데 이 대형주나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 종목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그죠? 앞으로의 미래는 그죠? 아무래도 좀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요. 삼성전자는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야, 삼성전자는 하락한다면서 선물은 더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지만 일단 보이는 그대로요. 일단 보이는 그대로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런 어색한 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알아서 맞춰 놓겠죠, 그죠? 뭔가 말이 되게 자기네들끼리 종목을 사고 팔고 해서 알아서 맞춰내겠죠. 근데 일단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삼성전자가 약하다 이것만 보고 여기다 선물 매도 베팅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요. 어쨌든 이 보시면은 이 7월 18일 날 종가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건데 이 종가 위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상승세가 강한 거고 고점도 많이 높였었고 음봉이긴 합니다만 5일선 깬 것도 아니잖아요. 잘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일도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320 부근에서 다시 음봉이 하나 이 자리에 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319, 320이 저항이네. 이게 확인이 돼버린다면은 그럼 코스피도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코스피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올라간다라고 봐주고 삼성전자는 약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자고요.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시장이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 저의 경험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변곡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음봉 2개 만들어내면서 방향 꺾이는 걸 많이 보긴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풋옵션들이 이 개파락 양봉을 보여준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 양봉이 한 두어 개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 풋옵션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선물이 갭상승을 해갖고 또다시 318이나 319 쪽으로 바싹 갖다 붙으면 이 갭상승을 어떤 반등시 매도의 기회로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되면 물론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꺾이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 그래서 개파락의 양봉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 지키는지 20 부근에서 이게 지지력이 잘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풋옵션들이 잘 지키는지 선물 319, 320에다가 저항을 쌓는지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지 이런 여부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또다시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방으로 추격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오히려 개인들은 이제 상방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바닥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이유가 충분해요. 둥근 바닥형 완성하고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봐줄 수 있죠. 그들도 합리적인 겁니다. 물론 큰 추세가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는 것도 지금은 뭐 특별히 틀린 생각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계속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이에요. 중요한 자리 320짜리 돌파한착 하면은 이제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320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박스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300에서 320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슨 방향성이 나오겠어요. 전 아직 방향성 안 나왔다라는 생각이라서 뭐 양비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상승 주장도 이상하지 않고 하락 주장도 딱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확인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는 거죠. 돌파한착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붕괴시키면 아래로 가는 거고, 다만 이제 큰 추세가 하락 추세고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하니까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만 드려보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떨어지는데 코스피가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보이는 대로, 그죠? 내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고,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삼성전자는 매도, 코스피 선물은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지금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한쪽 방향만 보시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 편하고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미국 증시하고 이런 거 좀 참, 그리고 그 시장부는 관점 관련해서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쟁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들인데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이, 제목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서 좀 몇 개 보여드리는데요. 월가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한다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발발발 떨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랬던 때가 언제냐면 7월 중순쯤, 7월 15일 이때쯤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라더니 일주일 만에 경기 침체 없대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피한다의 무게를 둔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월가 전문가들이 19일 어제죠, 가짜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경기 침체의 정의가 뭐냐고요. 경기 침체의 기술적인 정의는 GDP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사실화됐어요. 물론 2분기 GDP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으니까 아직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추정 GDP가 또 떨어졌다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마이너스 1% 추정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어제 또 연은에서도,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다 전망치가. 그러면 이거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GDP가 1분기 마이너스 나온 거 알고 2분기도 마이너스 이 정도면 그냥 침체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다가 대고
경기 침체를 피한다의 무게를 두고 가짜 경기 침체니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여러분들의 투자에 별로 도움이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저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제 투자자 본인이 겪는 고통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주고 쿨하게 인정하고 가면은 어쩌면 시장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도 제 자신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기사들이 보이길래 저런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발표된 거긴 한데요. 영국 CPI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높네요. 그죠? 9.4가 나와서 예상치를 살짝 넘어서서 인플레의 심각성 혹은 어제 그 유로존의 빅스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그죠? 빅스텝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금 높여주고 있죠. 물론 영국은 이제 유로존 나왔으니까 별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국의 이런 물가지표가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주는 게 있고 저건 패스하고요. 저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건 영국 내부 일이 온 거고 오늘 봐야 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주택 지표들 좀 몇 가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택 지표들 뭐 existing home sales 요런 거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런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되면 7월 말에 FOMC 회의에서 100bp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지난주인가 연준의 월러 이사가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때문에 주택 지표 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늘 밤에 이런 주택 지표들 주목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장이 마감되고 미국장 마감되고 나서 한국장 개장하기 그 애매한 시간 있죠. 새벽 시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테슬라 차트를 그래서 살짝 살펴봤는데 어떠한 힌트도 주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요. 테슬라 현재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뭐 대충 박스권 혹은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위로 올려칠 수도 있죠. 아래로 내려칠 수도 있죠. 그죠? 무엇이든 다 가능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을 제법 확대시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오늘 밤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려나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오늘 밤이 좀 기술적으로 저는 좀 집중해보자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네. 하여튼 이 오늘 밤 이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해서 계속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야근하실 분들 계실 텐데 야근하시고 나서 또 바로 잠도 못 드시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장 종가는 확인해야 되고 그 와중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봐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밤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까지. 그래도 좀 계속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위험 감소 성향이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 좀 수고 좀 오늘 밤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변동성 줄 수 있다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그죠? 일단 더 오른다라고 봐주자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예를 들면 거래량이 적고 이렇게 오랫동안 못 넘었던 데를 이렇게 넘어서는 게 신뢰도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또한 빅스 지수가 24를 붕괴한 것도 아니고 빅스가 24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밤에 자칫 잘못하면 어제 급등했던 거 원웨이 상승했던 거 그대로 다 되돌리면서 하방 베팅에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위험 감수 많이 해보실 분들은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다. 하방 포지션 반등시 매도 전략 오늘 밤에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 좀 열심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잘못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지금 아무튼 이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도 강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그 계좌에 그냥 현금만 있으신 분들 아직까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좌에 기존에 뭐 들어있던 게 없어서 평단가가 깔끔하신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이야기지 이미 물려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그죠? 그런 분들은 오늘 뭐를 더 물을 타고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타이밍상으로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개개인한테 베스트 이게 최고의 옵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데 그걸 무작정 버티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수익이 많이 깔려 있는 분하고 지금 본전에 있는 분하고 손해가 많이 깔려 있는 분은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좀 겪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가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어떻게 해도 뭐 지금 뭘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대응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번 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죠? 미국 증시거래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런 지표들 잘 보자. 또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국제유가 같은 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금리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좀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